요즘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AI다. 그래서 사회는 급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과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이걸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?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시간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그 아파트가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, 또 실거래 신고를 전부 믿고 따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그 통계가 좀 나왔는데, 지금 실거래 신고한 거에 약 48%가 등기를 하지 않았다. 이게 법망이라는 게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서, 소위 말하는 그 아파트 가격이 고가인 곳들은 보면은 그 과징금 내는 게 훨씬 쌉니다. 세 발의 피해요. 그 벌금 자체가. 하지만 그게 파급 효과는 엄청 크죠. 야, 이제 아파트 시장이 오르는구나. 그럼 막 조바심이 날 거고. 그래서 또 무리한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. 얼마 전에 20대 여자분이 지인이 거기는 의정부인데 재개발 재건축 할 거니까 거기에 빌라를 사놓으면 돈 1,000만 원은 그냥 먹는다. 20대 입장에서 1,000만 원 큰 돈이죠. 하지만 그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 빌라를 사는데 그 이자를 감당해 가면서 언제 될지 모를 그 재건축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. 이런저런 팩트를 얘기해 줘서 그를 당신한테 소개한 사람하고 연을 끊어라. 그런 사람 당신 인생 하나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잘 설득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에도 지인들 보면 이 아파트 값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소리들을 방송에서 봤다고 하는데,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과연 지금 아파트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? 거래량은 회복이 된 건가?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이 있죠. 나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사고 싶고, 발목 아니라 발바닥에서 사고 싶고, 팔 때는 어깨도 아니고 머리에서 팔고 싶고, 그런 생각도 가질 분들도 있을 것이고, 그게 꼭 나쁘다 잘못됐다는 아니지만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 하는 의문 많이 듭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여기 방송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하신 분도 있을 거고, 베이비 부머 세대 1세대 이미 은퇴했고 2세대도 지금 900만 980만인가 되는 그 숫자가 더 이상 무리한 아파트를 깔고 앉아서 생활을 영위해 나갈 방법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분들은 아파트를 처분해서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든 늘리고 싶고, 지금까지 아파트 마련하느라고 망가진 데 워라밸을 찾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, 언제까지 이 아파트에 그 높은 이자와 원리금을 내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 월급으로 충분히 워라밸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, 그걸 포기해 가면서 여기 기대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거에 목표를 갖고 교회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만은, 혹시라도 이 아파트 투자를 해서 좀 소정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? 예. 과연 그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그 신고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, 과연 신문이나 뉴스, 인터넷, 유튜브에 나오는 그 방송 기사들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?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은 아닌가? 지금이 과연 아파트 상승기가 맞는가? 지금 인구 절벽은 심각하게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, 이 인구 절벽이 비근한 예로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. 의정부 빙상 유명하고 농구가 유명한 지역도 있고 야구가 유명한 지역도 있고 하는데, 지금은 유소년 야구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로 한 팀을 만드는 실정이고요.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도 많고 중학교가 폐교된 곳도 서울에 있습니다. 이게 뭘 뜻하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집을 매수해줄 뒷받침할 세대들이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. 그렇다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냐? 그것도 아닙니다, 사실. 과연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계속 이 고생을 해가면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인가?
임대주택에 사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?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가?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인가?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. 아파트로 계급이 나뉘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, 과연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다 훌륭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모범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만 거기 산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.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저는 참 창피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. 되게 어느 나라, 일본도 그렇고 지금 집을 안 사려는 추세가 강한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지도 않은 국민들이 서로 내 집 떠넘기기를 해가면서 나만 돈을 벌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런 편법들을 쓰는지 답답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돈을 벌고 싶었으면 진작에 사놨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2021년도에 팔았어야 됩니다. 그때 다주택자들은 이미 다 처분을 했죠.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그때 데이터가 말을 해줬고, 물론 일부 증여나 상속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파트로 돈을 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.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긴 어렵습니다. 지금 전쟁도 많이 나고 있고 기름값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, 과연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연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인가?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아파트 가격인가? 과연 저 금액들이. 과거 강남이 10억이 넘었을 때 정말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했을 때 막 와, 10억, 12억 꿈만 같은 숫자였죠. 그게 한 10몇 년 전인데 뭐 아무리 이제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고 해도 10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뭐 웬만한 곳은 30억이 다 넘고 뭐 10억 넘는 아파트는 뭐 서울 찾아보면 뭐 쉽게 너무나 많습니다. 지금. 그렇다고 상가가 투자처로 좋은 것도 아니고, 투자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를 책정해 놓고 분양을 했고, 또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강남에 100 몇십억씩 주고 팔린 건물들이 지금 30억에도 매매가 안 되고 있다.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 그게 뭐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뭐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. 과거에는 월세 1,000만 원 내고도 수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자영업자분들이 뭐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만, 그거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, 지금 일반적으로 편의점도 지금 월세 200~300이면은 운영이 아예 어려워.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. 편의점 너무 많고, 저가 커피점 너무 많고, 뭐 치킨은 너무 많고, 우리나라 길에는 닭 숫자만큼 있는 것 같아요, 치킨집은. 자영업자들은 지금 퇴로가 없는 상황이고, 정부에서는 마땅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, 지금 진퇴양난인데 과연 아파트만 나 홀로 꿋꿋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신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? 내가 과연 누군가의 아파트를 비싸게 사주고 또 누군가가 내 아파트를 비싸게 사줄 거라는 기대감은 이제 좀 접어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답이 안 보일 때, 비가 올 때는 뭐 쉬어가라고 했습니다. 비가 굵으면 피했다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굳이 지금 그 일부 방송 어떤 지표를 보고 조급한 마음에 외수하는 그런 영끌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그런 마음에 지금 방송을 했고요.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좋게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은 뭐 별로 들지가 않네요. 우리가 삼성전자도 지금 뭐 계속 안 좋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, 그렇습니다. 뭐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. 그들은 다 시설 위에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고 어떤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 그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기업인데 안타깝긴 합니다. 자, 어느덧 이제 벌써 10월입니다.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